자, 5번. caregivers. 자, 이 질문 제가 수능 강의 때도 얘기했겠지만 주제 출제가 유력하지 않을까. 자, caregivers and others in the child's immediate. immediate는 즉각적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으로 쓰면, 장소로 쓰면 바로 인근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바로 코앞에 있는, 자기 주변 환경의 코앞에 있는 보호자와 다른 사람들이 affect. 자, 요거 어법 조심해야죠. caregivers and others가 주어고, 자, affect는 타동사죠.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근데 the language가 목적어인 줄 알았건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 being을 굳이 썼다라는 건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라는 존재를 부각하는 거니까 얘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나연아, the language 뭐야 이거?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어가 습득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됐지? 자, 그리고 언어가 습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being acquired라고 해야 되고, later,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럼 social groups affect the child's language. 그럼 사회 집단이 아이의 언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사회 집단이라 함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친구나 이런 더 큰 사회 집단이요. This results in. result in 뜻 뭐예요? 그쵸? result 뒤에 in을 쓰냐 from을 쓰냐에 따라서, in은 방금 지우가 얘기한 대로 야기하다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from은 뭐뭐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게 한다는 거니까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뭐의 결과를 일으키다, 이거는 뭐뭐로 비롯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results in은 또 다른 구동사로 바꾸면, 자, B로 시작합니다. 따라라라. 특히 너는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힌트요? 리딩 부스터에서 했는데요. 안전벨트 착용, 그 문장이에요. bring about이요. 자, bring about 무슨 뜻이에요? 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bring about.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야기해요. social varieties of language. 자, 여기서 사회적 변종이라 했잖아. 이 사회적 변종의 의미가 뭐야?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과 교류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변종이라 하면 집단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지. 뭔가 대학 교수님이 쓰는 언어랑 조직폭력배가 쓰는 언어는 되게 다를 것 같잖아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노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게 with differences, 차이를 갖는데 for class, 이 계층이요. ethnicity, ethnic은 인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ge as well as gender and gender expression. 깜짝이야. 자, however, 하지만 when a social group undergoes significant changes. 근데 사회 집단이 뭔가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근데 그게 세대를 거쳐서. 그럼 좀 across generations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긴 시간 동안이에요. 차츰차츰이요. 자, 얘는 반대로 유이어가 아니라 반이어 배워봅시다. 그럼 급격하게 바뀌는 거 R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radical이라고 하면 되죠. 자, S로 시작합니다. 뭐도 있어요? swift요. 자, 그리고 leading to the need for a different type of communication. 이렇게 해야지.
자, 분사구 수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에 거쳐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 다른 유형의 의사소통 수단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when 접속사죠. 그래서 여기 부사절이 여기서 끊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형태는 cease to be used, 사용되는 것을 중단한다. 자, 이거 수동태 쓰인 거 조심하시고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be used 수동으로 쓰인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로 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긴 시간에 거쳐서 겪게 되면 언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is occurred with the English initially spoken in Cosme and Nueva Australia, which were rural Paraguayan communities founded by Australian immigrants in the 1890s. 자, 이게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맨 처음에 코스메랑 누에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구사되었던 이라는 과거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났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인데 위치네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유리야 계속적 용법 하면 딱 두 글자. 뭐 떠올려라? 힌트는 수투요. 미분이요. 미분에서 무슨 방정식 배워요? 접선이요? 왜 접선이라 했어요? 접속사 역할함과 동시에 선행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접선. 이거 왜냐면 봐봐.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거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계속적용법이. 알겠지? 자, 시골 지역인데 그 시골 지역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found는 니네 화장품 파운데이션 할 때 그 found야. 자,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 화장하실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founded는 설립된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next. The only remaining language vestiges. vestige는 뭐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그냥 남겨져 있는 흔적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어의 흔적인데 only remaining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어가 소멸됐다라는 걸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겠죠. From those English-speaking immigrants are common Paraguayan last names like Kennedy, Smith, Stanley, and Wood. 자, 이 문법 하나만 굳이 좀 조심하자면 vestiges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are다라는 거 정도만. 근데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라 수일치 나오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성씨 정도만 빼고 다 사라졌다는 뜻이야. 그치? 자, 여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문의 내용이 짧고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하니 내용에 대한 흐름 이해는 생략하고 바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습득에는 주변 환경과 사회 집단의 영향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큰 변화가 생기면 언어 습득 또한 변하게 된다. 즉
기존의 언어가 소실되어 전통이 단절되고 새로운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언어는 장시간의 사회 집단의 변화로 인하여 소실될 수도 있다. 완전 사라지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쉽게는 vanish를 써도 되고 extinguish를 써도 되고 완전 의도적으로 없애버렸다는 뜻에서 eliminate를 써도 되겠다. 이 정도만 잡을게요. 자, 이 질문 주제가 중요하고요. 주제로 출제됐을 때는 단어 정도 유반이어만 해결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만 빠르게 훑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 가겠습니다. 6번 지문은 딱 순서 문제로 전형적인데 딱 순서로 나왔었죠. 자, pain, 고통은 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먹고도 맵다 느끼는 게 고통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통은 neurological, 신경적인 반응이래요. 신경학적 반응인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신경학적 반응을 고통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external이겠죠?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한 반응인 거니까. 자, 특히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든 게 a mosquito bite. 모기가 무는 건데 모기가 무는 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콤마 중간에 분사구 삽입돼 있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꼽살이 끼는 분사구문은요. 아직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삽입되는 애는 통상적으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동시동작은 간단해.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기 물림은 아주 작은 고통 수용기를 자극시키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will create, 만들어낼 겁니다. 가벼운 수준의 인식, 감각을 뇌에. 그러니까 뭐 모기 물렸다 아 따가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모기 물렸으면 아주 작은 뭐가 있네? 하고 탁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지? 아주 가벼운 수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고통이라는 건 그만큼 들어오는 그 자극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the signal is relayed. 릴레이가 내가 뭐라 했어요? 바통 터치. 니네 릴레이 할 때 그 릴레이요. 그래서 바통 터치하는 거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는 전달될 겁니다. by a chain. 체인이 사슬이지.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올라가요. 척추를 타고 우리 개인, 그러니까 사람의 척추를 타고 신경세포에 맞물려서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통증이. 그래서 뇌의 특별한 구간으로 도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up 올라가서 뭐뭐까지 전치사 to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the excitement of the brain pain neurons in turn. 자, neurons가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excitement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돼서 활성화됐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고통과 관련된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극이 되고 특히 내가 이거 intern 수능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intern은 뒤이어라는 뜻이죠. 뒤이어. 그러고 나서 이 통증이 assert는 주장하다라는 뜻이죠. presents in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존재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걸 꼭 이렇게 꼭 찐따같이 어렵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뇌의 통증 유연이 딱 자극되면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는 뜻이잖아요. 야, 벌써 동명사 구문이 3번째 나왔어요. We become aware of.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자, of 전치사죠. 자,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being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something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무언가가 우리 팔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if it is a bee sting. 근데 그게 만약에 벌이 쏜 거라면. 자, 그리고 쭉 콤마네. 뭐라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유리야, 계속적용법은 무조건 2글자 뭐라고? 접선. 그러니까 이거 접속사 역할이야.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조금 아까 그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좀 다른 게, 얘는 뭐냐면 그냥 중간에 관계부사절을 이용해서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삽입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있는 이 be sting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냥 어려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어법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위치로만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he bee, 그 침을 쐈던 이 벌이 leaves poisonous liquids at the sting site. 쐈던 곳에다가 독극성 액체를 남긴대. 그래서 more neurons.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신경세포가 at the site. 여기 물린 곳에 쏘인 곳에서 are triggered. 주어는 neurons니까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are triggered 수일치. 자극된대요. than with mosquito. 모기보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가 뭐야? 통증 수용기가 더 많이 켜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a stronger signal is sent to the brain.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 자, 이제 콤마 끊어져 있지.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with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with 분사구문은 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다 동시로 해석하시면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와 함께 더 강한 자극이 니네 의식에 insert가 삽입이잖아. 그러니까 깊게 박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if a falling tree crushes a leg, 자,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백마공과 지나가는데 큰 나무가 니네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겁나 아프겠죠? Then many, 그러면 더 많은 고통 수용기가 fired off,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내 의식은 뭐로 가득 찬다? 고통과 관련된 신호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겁나 아프다는 뜻이죠. 이제 그래서 torn flesh, 이 찢겨진 살은 계속 신호를 보낼 거다. 계속 신호를 뭐 할 때까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왜? 안 아프면 니네 어떻게 할 거니까? 치료 안 하고 냅둘 거 아니야. 그럼 죽겠네. 그러니까 치료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통증을 보낸다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문법이 뭐 딱히 없어서, 그리고 플래시 이거 조심해. 이거 혼동어에 조심하고. 2로 스펠링 썼으니까 살이라고 해야 돼요. 자, 요거도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해 통증 수용기가 활성화되어 신경세포의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
자, 그렇게 뇌로 전달된 후에 뇌로 전달되고 의식적으로 고통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고통의 정도는 외부 자극의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죠. 고통은 외부 자극에 따른 뇌의 인식적 반응이며 외부 자극의 강도에 따라 느껴진다. 뭐뭐에 따라라는 말을 잡아드리면 뭐가 있을까? 뭐 일단 제일 쉬운 건 그에 따라라고 해서 accordingly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슬슬 어려운 단어 써드릴게요. 자, 뭐뭐에 상응하여, 비례하여. proportion이 비율이잖아. proportionally 를 쓸 수 있고요. proportionally.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accordingly, proportionally, correspondingly. 그래서 이거는 비례하여, 상응하여,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 작성하셨으면 7, 8번 좀 애매하네. 오늘은 그냥 저기 6번까지만 하고요. 7, 8번은 뒤이어서 나중에 다시 또 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거 6번 지문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숙제는 제가 어차피 일일 날림장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숙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워크북 있죠? 그 뒤에 오아시스 워크북은 1단계에서 6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1번부터 4번 지문을 만약에 했으면 저기 1부터 3단계 이렇게 먼저 하고 그리고 5번부터 8번 지문을 이제 진도를 나가. 그러면 요거 1부터 3단계 했지.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단계 하면 돼? 4부터 6단계 이렇게 맞물리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어제 너네 일생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잖아. 축하해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 어른들 남았어. 자, 중간고사 때 공부할 때 느꼈던 문제점이 뭐라 생각했어? 스스로. 문제가 없어요? 너 문제 많았잖아. 뭐가 문제였어? 공부량이요? 공부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고3이. 유리야, 뭐가 문제였어?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다 간결하게 가다듬었으니까 이거는 다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얘들아 니네가 제일 겪었던 문제가 뭐냐면 20번 질문할 때 1번 질문 까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 그럼 쌤 최상위권은 그럼 안 까먹어요? 네, 안 까먹어요. 적어도 4주차부터. 유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거 같긴 하지 않아? 25번 질문 하고 있을 때 1번 질문 날아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28번 질문까지 내가 다 나갔어. 그럼 내가 연습 문제 막 주겠지. 근데 연습 문제를 줬는데 니네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지문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못 풀어보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말고사 때는 깔끔하게 해소하고. 나연아 몇 점 맞을까 우리? 100점 맞게 해드릴게요. 100점 맞고 끝냅시다. 어차피 여기 뭐 갈 데 있어요? 이제 갈 때 대학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너네 이것만 기억해. 내가 이렇게 맞물리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야? 1번 지문 안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리야, 너가 만약에 12번 지문까지 왔어. 그러면 그때 네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공부가 뭐야? 여기 복습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꼭 당부 드릴게요. 자, 질문 없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직 그거 안 나왔죠? 시험 일정. 오늘 6월 21일부터 26일인가? 그러던데. 이제 뭐 한 3.5주에서 4주 정도 남은 거죠, 뭐. 벌써. 뭐라고? 3주 남았어, 벌써? 그러니까.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루룩 갑니다, 그죠? 자, 7번 지문부터 우리 스피디하게 봅시다. 오늘 진도 신속하게 빼겠습니다. 오늘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오아시스 수행 수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준수한 것 같고요. 다만 하나 피드백을 한번 더 주자면 제가 일일이 다 일괄적으로 첨삭할 거긴 한데 근데 그 첨삭에 있어서 속도와 수준을 좀 높이려면 여러분들도 질문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같은 걸 형광펜이라든가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자, conflict is at the very heart of people work. 이거 그냥 발칙한 거긴 한데 수능도 겸사겸사 공부할 겸. 자, at을 맨 앞으로 빼볼게. at the very heart of people work.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뒤에 채워봐. 지금 해봐. 이거. 뭐라고 해? 당연히 하고 conflict is 하면 되겠죠? 이러면 나가리예요. 자, is conflict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구 맨 앞으로 빠졌을 때 있다라는 의미의 완전 자동사인 비동사는 주어랑 뒤집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의 가장 중심에는 있다, 갈등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especially 특히 professionals such as social workers,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이렇게 뭔가 사람을 좀 억압해야 되는 이런 좀 직업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특히 저런데 특히 이분들은 who, 자 콤마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접속사 역할하는 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who are often required to balance 뭐 하도록 요구받는다? 균형을 잡도록 요구받는데요.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gainst risks and harm to others. 그래서 뭔가 위험과 다른 사람한테 끼칠 해로움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소능 강의할 때도 경찰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잖아. 그치? 만약에 원희가 막 갑자기 칼 들고 서 있어. 막 누굴 찌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테이저건을 쏴야지 막 총을 쏴갖고 막 죽인다든가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very act of undertaking a risk assessment an individual family. 자, 어떤 가족이나 개인에게 그래서 위에서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뭐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구금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위험을 평가하는 이런 행위를 맡는 게 바로 이러한 행위가 자, 요거 조심해야죠. 2번 어법 조심하세요. 자, the very act 얘가 주어고요. 자, carries 얘가 동사인데 자, carry는 수반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와야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를 먼저 끌고 왔다. 그래서 특히 carries with it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it은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assessment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평가와 함께 이런 평가를 하는 행위는 반드시 뭐를 수반한다?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수반해요. 그리고 이 oven은 동격 전치사 ove니까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뭐가 쓰였다? 동명사가 쓰였고. 그러면 유래야 이거 앞에 decisions 뭐야? 그렇지 이제 나오네.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being taken. 근데 여기 being taken에서 수동이라고 돼 있죠. 지우야 이거 수동 문제가 물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왜 수동 써야 돼? 평가는 누가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여야지.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는 평가 대상자의 의지와 무관한 거잖아. 나 정신병원 들어가기 싫어. 근데 그건 뭐해? 위험한 거 같으면 평가해서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 수동태가 갈등을 유발하는 건 거지. 수동태인 거 아니 뭘 디시전인 걸로 알면 안 되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랑 의사결정이 취해지는 거랑의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는 만약에 어법으로 낸다고 하면 테이킹으로 장난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너가 의사결정이라 해버리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하면 문법상 오류는 없는데? 근데 얘가 무조건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이거 지금 사람 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갈등이 왜 생기냐고. 나랑 상관없이 지들이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니까인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우가 의사결정을 주어로 했으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 아니야. 너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근데 나는 여기서 의미를 더 부각시켜주고 싶어서 능동수동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with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되지? 선행사 decisions예요.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에 뭐 한다? 반대한다. disagree with가 뭐뭐에 반대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격렬하게 반대할지도 모른다. 자, 원영아, involved 뒤에서 꾸며주면 뜻 뭐라고? 그렇지,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사람 중 일부가 격렬하게 반대할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가능성.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일단 이번 문장은요. 너네 그 물순환 그 지문에서 그 being distributed 그 문장이랑 거의 진배 없이 엄청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 알겠죠? 탑 5 안에 드는 핵심 문장이니까 이거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히 부분 해석 연습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to remove a child at risk from a family to a place of safety. 뭔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이나 이런 데서 애를 빼야 돼 빨리. 그래서 안전한 데 옮겨야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 투부정사 뭘로 쓰였는지 한번 볼까? Or to insist that. insist that 이 타동사의 목적어 접속사니까. 근데 이거 내가 그때 수능 강의 할 때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봐. 여기 지금 이게 대시 접속사니까 여기에서 이 절의 주어가 얘잖아. 그지? 근데 someone in mental distress go라고 돼 있는데 근데 잘 봐. 이 주어가 단수란 말이지? goes라고 해야죠. 이거 어법 오타지. insist는 뭐야? 강하게 주장하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맞아. 닥치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insist거든. 그러면은 내가 맞으니까 넌 그냥 닥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딱 이 지문 어법 문제 내기 진짜 제격이죠. 이거 goes라고 하면 이제 다 개털리는 거야 이거. goes 이거 100% 어법이야 이거. 자, 그래서 go into hospital for treatment. 그러니까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is to be involved in conflict. 결국 뭐 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 너네 B2, 이거 중딩 때 배우잖아. B2 부정사면 예정이나 의무,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B2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의어로 치환해 줄게. destined라고 하면 돼. destined가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뜻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B2는 이렇게 운명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의무, 가능함, 예정 뭐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거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투부정사를 깔맞춤하려고 통사구조를 그래서 일부러 투부정사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일부러 부각시키고 싶어서.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within a multidisciplinary disciplinary는 여기서 저기 분야 의료 분야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막 이거 있지. 그럼 그런 여러 과가 있는 병원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팀 안에서 there could also be conflicting 서로 상충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 이렇게 하자 누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싸운다는 거지. Approaches to how to work most effectively with or treat a particular individual or family.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가족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most people workers and healthcare workers can also give examples of times.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 관련된 이런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예시들을 주는데 여기서 times는 그거야. 경우, 사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외는 times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쓰였죠.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where they have had to deal with angry, distressed, or disappointed people whose response has often provoked high levels of conflict까지가 싹 다 관계부사절이고요. 근데 여기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나왔네.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어법이다 이거. 소유격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의라고 해석돼야 돼. 의.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조건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돼. 수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거 나연아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선행사. 이 3박자가 맞으면 후수야. 알겠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종종 높은 수준의 갈등을 자극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도 겪었다 이런 거죠. 그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친구가 간호사인데 전화하면 일단 한숨부터 쉬어요. 한숨부터. 남자인데. 여기 잠깐 간호학과 갈 사람 없죠? 여긴 없지. 자, to develop appropriat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계신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Appropriate communication skills.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셔야죠. For dealing with conflict is. 자, 얘도 결국 뭘로 쓰인 거야?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거지. 그리고 is가 동사예요. essentially 부어죠. 그러니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연마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 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갈등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이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이거. 갈등이 나오면 안 돼. 사람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의사소통 기술 익힐 필요가 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법이 안 나올 거면 중심 내용이 그나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법으로 나오기도 했죠. 근데 니네 어법 고치기 잘 안 나오잖아, 니네 학교. 사실 이건 어법 고치기로 제격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해 줍시다. 자, 1부터 3을 좀 연결하면 개인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자주 고객과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직종 종사자는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해야 하죠. 대인 서비스 직종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 근데 뭐 숙달 마스터 이런 거 써도 되고 뭐 단어가 다 너무 쉬워서 여긴 그냥 필연적이라는 단어만 잡고 끝낼게요. 필연적은 뭐라고 하면 되죠? 필연. inevitable. 자, 시즌 1의 마지막 지문 8번 지문 보고 시즌 2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8. 자, drinking bypasses. bypass 옆에 두고 쌩 하고 지나가다니까 우회하다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건 음료를 마시는 건 bypasses lots of our natural food control system. 우리의 타고난 음식 통제 시스템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음료수 많이 먹지 말라. 특히 콜라랑 과일 주스랑 그래도 콜라가 더 나쁘겠지? 아무래도 뭐 영양학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왠지 뭔가 콜라가 더 나쁠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거기에 버금가게 나쁘니까 많이 먹으시면 안 돼요. 특히 니네 혹시 주스 자주 마시는 사람? 주스 되게 안 좋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1일 1주스 했거든. 근데 그거 안 좋다 해갖고 이제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just think 생각해 보쇼. How 얼마나 easy it is to drink. 이거 찐주어죠? 자, 가주어 진주어. 자, to drink a large glass of apple juice. 사과 주스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는 건 참 쉽지. Yet 그러나 라는 뜻이죠. 하지만 you wouldn't sit down and eat 8 apples in one sitting. 근데 사과 주스는 3초 만에 벌컥 들이키는데 혹시 사과 맨날 먹는 사람? 사과도 자주. 너 사과 한쪽 다 먹는데 얼마 걸려? 사과가 부드러울 수 있어? 그거 상한 거 아니야? 복숭아도 아니고 복숭아 먹는 거 아니에요? 가지. 자, 전 사과 1일 1 사과 하는데 사과 한쪽 다 먹으려면 나 한 20분? 25분 걸리거든? 빡세. 그래서 하나 다 먹고 두 번째 거 먹으려고 하면 the control system, 음식 통제 시스템이 너 말릴 거라는 거죠. step in, 끼어든다는 거니까 요거는 intervene 으로도 바꿀 수 있죠. 개입하다. and say you have had enough. 이제 적당히 드셨으니 고마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제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우야, 억제하다 어려운 단어. 억제. 잘했어. inhibit도 괜찮아. 억제하다. 사실 어감이 여기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인입에 외우게 하고 싶어서 그냥 썼어요. 저건 꼭 외워야 돼요. 그러면 원용아 inhabit은 뭐야? 그렇지, 거주하다죠. 잘했어요. 자, 3번. 자, the whole apple. 이거 whole apple이 통짜 사과. 그러니까 너네 그 사과 껍질 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껍질째 먹는 사과는 contains, 자, fibre가 아니라 fiber예요. 자, 섬유, 위에로 하이브 할 때 그 fiber예요. 자, 그리고 which slows. 그리고 이게 늦춰줘요. 그러니까 fiber 얘기하는 거죠. 선행사 얘고요.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보여줘. 콤마 있으니까. 자, 그래서 which slows the release of the apple's sugar. 그래서 사과 달잖아요. 그 당분의 분비를 좀 늦춰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balances. 자, 요거 어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 S 붙어서. 근데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 에너지에 끼치는 영향을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니까 에너지 불균형으로 빠지진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지? 왜냐면 지금 이거 당분 있잖아. 그러니까 사과 먹으면 이게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거 당분 때문이잖아. 사과는 괜찮은 이유가 뭐야? 섬유질로 인해서 이 당분 흡수가 지연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without the fiber in the juice. 근데 주스에는 이런 섬유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sugar sends us on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로 우리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틀란티스 타러 가시는 건데 에너지 사이클에.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다 팍 꺼졌다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이거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tarting with a boost and ending in a crash. 그러니까 부스트가 팡 치고 올라가는 거. crash는 팡 하고 떨어지는 거. 그거 급상승, 급강하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the crash may be just at the point. 근데 이런 crash가 뭐야? 그치. 이거 에너지가 급강한 순간이 딱 어느 지점에 올 수도 있냐? 자, 이 외는 관계부사죠. 그래서 어떤 지점, 너네가 일어서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할 때 딱 근데 갑자기 확 어지러. 그럼 이제 난리 난다는 거지. 자, it's just not worth it. 근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sugary caffeine drinks have a similar. 특히 너네 저기 그 뭐 지금 메가커피에 뭐 그 무슨 뭐더라? 이름 뭐였지? 뭐였지? 무슨 팥빙수? 뭐 그거 되게 맛있다며. 그거 제발 시키지 말라고 한다며. 그래서 그거 먹으면 뭐 짠맛 난다며. 메가커피 알바생이 하도 울어서 막 그렇다는데. 이제 표정미과 먹어봤어? 연속을 4번 혹시 그거야?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맛있어? 망고. 맞아.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거 시키면 짠맛 난다고. 짠맛 나면 메가커피 알바생이 운 거라고. 되게 만들기 힘들대. 그 팥빙수 그거.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 그거 먹으면 이제 그 4,400원? 뭐 그렇다는데? 그지?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서 sugary caffeine drink. 왜? 왜 없어졌어? 알바생 불쌍하다고 얘기해놓고. 이거 나는 안 불쌍해. 나도 불쌍하지 않아? 나 아까 새벽 4시 반에 집에 갔는데 이거 만드느라. 뭐 그럼 먹지 마. 맛있다며. 왜 니네만 먹어? 그럼 나는 뭐 맛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당분이 들어간 카페인 드링크는 유사한데 근데 물론 저 과일 주스만큼은 아니라는 거야. 과일 주스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비슷한데 뭐 한 달고나 카페라떼라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거는 그럼에도 저기 뭐야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데 대형 커피 체인들 메가커피 백다방 얘네들이 take great delight 이거 겁나 쪼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니네 진짜 건강 박살날 텐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내색 안 하면서 개꿀 맛있게 먹어 이런다는 거죠. 그지? 자, 뭐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비싸고 얼음이 올라가고 크림이 토핑된 이 맛있는 음료를 파는데 있어서 환하게 웃는다는 거죠. that 이 that은 요거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근데 equivalent가 동등하다잖아. 맞먹는데요. to an extra meal. 식사 한 끼에 거의 버금간다. 그러니까 그 팥빙수인가 뭔가 그거 먹으면 이제 4끼 먹는 거죠. 근데 but will simply not register as one. 이 원 누구야? 이거 밀 가리킨 거. 이거 it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부정대명사 써야 돼 반드시.
근데 register가 뭐예요? 이거 인식하다잖아. 이거 유의 관계에 있는 건 perceive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아? it이라고 하면 이거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여분이라는 그냥 특정한 음식을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더 먹는다. 그 이런 불특정 그냥 한 끼 플러스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중학교 때 너네 배운 건데 지금 이거 어법적으로 봤을 때 맞을까? 어법상 적절할까요? 유리야 이거 어법상은 적절할까? 왜? 너네 펜 잃어버렸대잖아. 너네 인칭대명사는요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잃어버린 펜을 가서 다시 산다는 뜻이야. 이게 말이 돼? 잃어버렸다며.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데 다른 뭔가 아무거나 하나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너네 이 부정대명사 원이 축약돼서 쓰이는 게 부정관사 어야.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탁 이게 어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이라고 해야지. 그래 버리면 이거 특정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너 그러면은 몇 끼 똑같이 하나만 먹어?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잇 하면 안 돼요 얘들아. 나머지 나연이도 이해됐어 이거? 이거 의외로 중학생들이 잘 못해 이거. Starting a blood sugar crash cycle all over again. 그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다시 시작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메가커피 신중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죠. 자, 뭐 내용은 뭐 진부하죠. 자, 바로 쓱 내려가서 음료는 신체의 섭취 조절 체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과다한 당분을 일순간에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의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음료는 이러한 진실이 가려진 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료는 과다한 당분 섭취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려지고 있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다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료도 혹시 모르니까 잡아줄게. 음료가 생각해보니까 안 써 있었던 거 같네. 음료 뭐야 이거? 카페 가면 써 있는데. beverage.
오는 뭐야? beverage. 자, 그다음에 과다는 E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excessive. 그다음에 사실이 가려진다. 뭐 쉬운 건 컨실 쓰면 되고요. 너네 화장품 컨실러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걸로 가리는 건 보통 overshadow를 많이 써. 그리고 심화되다는 어려운 단어 aggravate. 자, 단어를 이렇게 잡아드린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단어 갖고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이제 시즌 1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시즌 1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질문해 보세요. 5번 질문이요. 보호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호자요. 보호자? 학교 쌤이 네. 5번 맞아요. 학교 쌤이 그 저맨 위에 랭귀지 required 거기 여기요? 네. 네. 그게 더 설명하면서 네. 이 앞에랑 다르게 얘는 진짜 뒤에서 현재 분사 꼽아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어? 이게 쌤이 설명할 때 의미상 주어랑 그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그 어펙트에 어. 학교 쌤은 그 수식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 수식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사실 그럼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유일한 아니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예주랑 목적어로 해서. 근데 이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 later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왜냐면 지금 여기 빙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빙 pp를 쓰는데 그냥 보통은 생략하는데 굳이 살린 거잖아. 굳이 살린 경우는 일단 첫째 이게 동명사였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거 근데 한 번 더 나와 이거. 이거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 끝에서 니네 거 아닌가? 끝에 빙 pp가 나오는 경우가 한 번 더 있는데 이거 말고 그 질문 까먹었어.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시간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는 시간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면 동명사가 아니라 이거 현재 분사구야. 그러니까 분사구야, 분사구. 동명사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설명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later라고 시간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애가 크기 전에 그 애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언어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관점이라면.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해드리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소위 현재 진행 수동태 있잖아. 현재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뭐뭐 되어가고 있는 중 이런 의미로 살리고 싶을 때 요거를 그래서 살린 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생님 설명이 맞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레이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설명이랑 설명을 다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5번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하나의 그냥 플랜 B 대안으로 그냥 다 격화시키고 이걸로 다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럼 바꾸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설명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 자 그러면은 그 외에 질문 더 있나요? 좋습니다. 자 시즌2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즌2 9번 질문 피세요.